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우선 첫 번째는 용수철의 양옆의 물체에 대해 다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찰 구간의 역학적 에너지 손실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차근차근 나올 거니까 우선은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은 여기 A와 B가 용수철 P로 인해 압축되어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접근해 볼 건데, 왜냐하면 처음에 A가 3m, B가 2m이라는 정보와 B가 V0로 이제 운동한다는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약간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여기다 A가 3m이고 B가 2m짜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B가 오른쪽으로 3V만큼 운동을 한다면은 A는 자동으로 2V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용수철의 특징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용수철은 양 옆에 있는 물체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밀게 됩니다. 처음에 둘 다 정지해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렇게 되면 같은 크기의 힘을 F라 하고 같은 시간 동안 민다는 T라고 하게 되면은 이 FT라는 것은 충격량이란 뜻이죠. 근데 충격량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M 델타 V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A와 B가 초기 속도가 0이라는 가정하에 가정이 있으므로 그 운동량의 크기가 서로 같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B가 2m일 경우 2m에 3V니까 6mV고, A가 3m에 2V니까 6mV가 맞춰주게 해서 2V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랑 똑같이 접근해 보면은 B가 V0이고 2m이니까 2mV0 이꼴 A는 3m에다가 속도를 모르는데 이 괄호에 들어갈 거는 3분의 2V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운동 속력은 이 H1 높이에서 3분의 2V0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Q 용수철에 대해 볼 것인데, 나와 있는 조건이 최대 D만큼 압축되어 있고 용수철 상수는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Q에 있는 용수철 상수가 P와 같다는 뜻은 그 같은 거리 D만큼 압축되었으니까 용수철에 저장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A와 B가 정지 상태에서 운동하게 됐는데, 그게 그냥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니라 용수철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로 분배된 것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0이었다가 A와 B가 운동하게 되었으니까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합해주면은, 써볼게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용수철 P의 초기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거는 그 수축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용수철 Q의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도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운동 에너지를 두 개 구해서 더하는 건데요. 해보면 2분의 1, 3m 몇이었죠? 3분의 2 2V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2m V0의 제곱을 더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구했던 그 유도 과정을 보면은 A가 3m이고 B가 2m일 때 A와 B는 서로의 그 뭐라고 말하지?
서로의 질량비의 역수를 속도로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의 비만큼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운동 에너지 또한 A와 B의 역수 B만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의 운동 에너지가 2K라고 친다면은 3분의 1 대 2분의 1은 2대 3이죠. 그래서 2대 3의 비율로 운동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B의 운동 에너지 또한 3K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여기서 A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3m 곱하기 3분의 2 V0의 제곱인데, 이거를 그대로 그 A는 구해주고요. 여기에 2K, 3K, 그러니까 합쳐서 총 2분의 5배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 합은 용수철 P의 초기 포텐셜 에너지이고, 이것이 곧 용수철 Q의 최대 포텐셜 에너지니까 2분의 1 K D의 제곱, 최대 수축 거리가 D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KD 제곱은 9분의 4에 9분의 2 3분의 10 3분의 10, 네, 10V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3D 제곱분의 10m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제 Q의 용수철 상수도 구했고,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 용수철 Q의 최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 제곱이므로 3분의 5m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점이, 이 Q의 포텐셜 에너지는 모두 수평면에 있었던 물체 A의 운동 에너지가 변환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곧 수평면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A의 질량인 3m 그리고 그냥 V라고 할게요. V의 제곱이므로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10m V0의 제곱 꼴 V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면에서의 A의 속도의 제곱은 9분의 10 M이 안 지웠네요. 9분의 10 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속도는 9분의 10 V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구해야 될 거는 이 A의 H1 높이에서의 속도와 A의 수평면에서의 속도, 그리고 마찰 구간 1에서의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H1을 지날 그러니까 마찰 구간이 없는 H1을 지날 때의 속도의 제곱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속도의 제곱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속도의 제곱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경사면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떤 물체가 지날 때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고 설명을 한다면은 질량에 따라서 이게 m이랑 2m일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속력이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장 밑에서 수평면에서의 속도가 5라면은 이 질량에 관계없이 속도 1로 출발한 물체는 무조건 이 경사면을 지났을 때 속도 5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속도 5로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V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V 제곱으로 하는 이유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게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V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V 제곱을 통해서 질량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속도 제곱을 이용해 구해보게 되면은 우선 마찰 구간
1과 h1 그리고 처음과 나중 속도 제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h1을 지날 때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x라고 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속도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a의 초기 속도 제곱인 9분의 4 v0 제곱 플러스 h1만큼 내려오면서 속도 제곱이 증가하니까 x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마찰 구간 1을 지날 때 1만큼 깎게 되고 그 속도 제곱의 값이 9분의 10 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A의 그 분리 직후 속도 제곱인 9분의 4 v0 제곱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역학 운동 에너지인데 왜 9분의 4 v0 제곱만 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에너지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m이 지금 그냥 다 생략되어 있는 것일 뿐 전부 다 고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m을 포함한, 그러니까 3m을 포함하게 돼서 쓰면은 중복되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초기에 있는 3분의 2 v0의 제곱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9분의 4 v0 제곱 더하기 x 빼기 9분의 4 v0 제곱 이꼴 9분의 10 v0 제곱이 되면서 v0 제곱이 사라지고 x, 그러니까 h1당 9분의 10 v0의 제곱만큼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두면은 제곱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한 거를 바탕으로 마찰 구간 2로 넘어가서 물체 B에 대해서 속도 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을 하기 전에 H2가 아니라 여기서는 내려가는 양이 H1에서 H2를 뺀 만큼이므로 H1 빼기 H2 자체를 문자로 정의하게 되면은 Y로 정의하고 이거의 그 단위도 속도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B는 초기에 V0 제곱이었고 Y만큼 증가를 했는데 마찰 구간 2에서 에너지를 털리고 결과적으로 V0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마찰 구간 2는 아까 1에서 구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속도 제곱을 써주면 안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1에서는 초기랑, 그러니까 여기 조건에 나와 있는 문장에 써 있는 주체가 A고 마찰 구간 1을 지나는 주체 또한 A이기 때문에 그냥 질량을 그냥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고 속도 제곱을 써줘도 에너지가 동일하게 되는데요. 마찰 구간 2를 지나는 물체의 경우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질량이 달라서 그거를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A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2분의 1 3m 뭐였죠? 9분의 4 v0 제곱 이꼴 2분의 1 B의 질량 2m 그리고 속도 제곱, 이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3분의 2 v0 제곱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v0 제곱 더하기 y는 구해야 되는 그 높이 차고요. 빼기 3분의 2 v0 제곱 이꼴 v0 제곱이 되면서 소거되고 y는 3분의 2 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H1에 해당하는 것은 9분의 10 v0 제곱, 그리고 H2에 해당되는 것은 H1 y에서 x를 빼주면 되겠네요. x에서 y를 빼줘야 되겠네요. x 빼기 y를 하게 되면은
H1 빼기 H1 빼기 H2니까 결과적으로 H2만 남게 되니까 3분의 2를 9분의 10에서 빼주면은 9분의 4 V0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선지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선지는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3분의 2 V0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2 V0입니다. 그리고 니은 선지는 용출 상수는 D제곱분의 10M V0 제곱인데요. 아까 용출 상수는 그 K라고 정의를 하고 풀었기 때문에 K를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3D 제곱분의 10M V0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3이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디귿을 보게 되면은 H1분의 H2는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H1의 높이는 그러니까 H의 높이에 따라서 속도의 제곱이 높이는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아까 본 것처럼 9분의 10 V0 제곱분의 9분의 4 V0 제곱과 동일한 값이므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5분의 2가 나오게 되어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맞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라 그리고 중간에 틀려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느라 이렇게 좀 오래 걸리게 되었는데 그냥 빠르게 이렇게 그 속도 제곱을 이용해 계산하면은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결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마지막으로 해보자면은 처음 문제의 시작은 A와 B의 여기 그 용수철 양옆에 있는 물체를 다루는 걸로 시작해서 그 Q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수평면에서의 A의 속도를 구하고 수평면과 H1의 높이에서의 A 속도 제곱을 바탕으로 마찰 구간 1에서와 H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이렇게 뭐 있지? 네, 그 다음에 마찰 구간 2를 지날 때의 속도 제곱 여기 있다.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계산함으로써 H1과 H2 사이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구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계산해서 H1과 H2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